자, 이제 우리가 이제 남국인 통일신라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할 텐데요. 그 왕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뭐니 해도 여러분 통일신라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태종무열왕. 와우, 와우, 와우. 이 태종무열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왕이 김춘추입니다. 김춘추입니다. 자, 이 김춘추는요, 정말 이 참 최초의 진골 출신이에요. 진골 출신 왕이에요. 진골 출신의 왕입니다. 김춘추는요. 여러분들 신라에는요, 골품제라는 게 있어요. 골품제. 골품제가 뭐냐면 골과 품으로 이 지배층들을 나눈 거예요. 골은 다시 성골과 진골로 나뉘어요. 성골은 성스러운 뼈다귀. 네. 진골은 진짜 뼈다귀. 네, 재밌죠, 여러분들? 이렇게, 왜, 요즘도 왜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이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골, 진골 다 어쨌건 간에 다 경주 김씨들이에요. 왜 박석김, 돌아가면서 성의하다가 이제 뇌물 마립감부터 이제 김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김씨인데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직계 1-1-1- 장남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성골인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집안이 들어와 버리면 이게 섞여 버리면 이건 좀 약간 좀 순수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진골 뭐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얘기인데 성골이 어쨌건 간에 순수혈통이에요. 경주 김씨 순수혈통. 근데 그 대가 딱 끊겨. 이 앞에 여러분들 통일신라 앞에 삼국시대 왜 여성들이 등장하잖아요. 선덕여왕, 뭐 진덕여왕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뒤를 이을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여왕대에서 결국은 끝나게 됩니다. 예, 끝나게 되고 그 뒤를 이제 잇는 성골이 끝났으니까 성골이 대가 끊겼으니까 이제 진골이 왕위를 잇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춘추야. 김춘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이 태종무열왕은요, 정말, 당시에 어떤 그 가야 출신이에요. 그 집안이 가야 출신이었던 그 김유신. 이 김유신과 함께 정말 몰아치면서 결국은 이제 백제를 멸망시켜요.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전투가 뭐였어요? 바로 황산벌 전투. 네, 황산벌 전투. 이 황산벌 전투에서 싸웠던 백제의 장수가 누굽니까? 그 계백. 마지막 그 5천 결사대를 탁 끌고 내려왔던 그 계백과 함께 탁 싸우게 됐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김유신의 부대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결국 백제가 망하게 되는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흐름 속에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김춘추가 죽어요. 그 뒤를 잇는 게 누구냐면 바로 무열왕입니다. 무열왕. 무열 아닙니다. 문무왕.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아들이에요. 무열왕의 아들인데 이 문무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왕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왕이 바로 이 문무왕이에요. 근데 이 문무왕은 정말 애국심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죽어서도 내가 바다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는 용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무덤을 바다에다가 무덤을 써요. 화장을 해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만든 거지.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 바로 대왕암. 네. 바로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요. 경주의 간포 쪽에 가시면 이 대왕암을 볼 수 있어요. 이 대왕암이, 경주에 있는 그 대왕암이 진짜 문무왕의 진짜 그 바다 무덤인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저쪽 울산 쪽에 가면 또 대왕암이 또 있거든요. 하지만 어쨌건 문무왕은 이렇게 대왕암을 만들어서 바다의 용이 되어서 끝까지 이 신라를 지키겠다라는 그 유언을 남겼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사랑해요?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신문왕. 네. 신문. 뉴스페이퍼. 뉴스페이퍼 킹. 네. 이 신문왕은요, 정말 이제 통일신라의 어떤 그 초석을 쌓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왕은요, 먼저 전국을요, 9개의 주로 나눠요. 예, 그래서 구주, 오소경, 구주, 오소경 9개로 주로 나눈 다음에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 경주와 똑같은 또 다른 작은 5개의 경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구주로 나누고 전국을 나누고 오소경 체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통일시라 됐으니까 고구려도 통일했고 백제 통일했으니까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구주 오소경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군과 지방군도 이제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구서당 10정, 구서당 10정. 여기 구서당에는 고구려인도 들어오고 백제인도 들어오고 말갈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건 민족 융합 정책이죠. 통일됐으니까. 그리고 10정이 여기 지방군이에요. 구서당은 중앙군이고 10정은 지방군인데 10정은 각각 지방에다가 한 정씩 배치를 하는 거예요. 지방이 지금 9개 주로 나뉘었잖아. 그러니까 9개에다가 9개의 정을 놨겠지. 근데 하나의 주가 한 주라고 하는데 이 서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너무 넓어. 그래서 거기는 하나의 정을 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2개의 정. 그래서 9개 더하기 하나니까 10개의 정. 그래서 구서당 10정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관료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리들한테 토지를 줘요. 왜냐면 저 공무원들 일한 대가로 관료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줍니다. 관료전이라는 토지를 주는데 토지를 주는 건 뭐냐면 그 토지의 어떤 그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토지에서 이제 세금을 낼 거 아니야. 그 세금을 국가에 낼 텐데 국가가 받지 않고 대신 그 관리가 가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관료전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국가가 얼만큼 토지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서를 뭐라고 하냐면 민정문서라 그래요. 민정문서. 이 민정문서 안에는 토지라든지 또는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세금 거두려고 그 세금 거두는 어떤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관료들한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 물론 이제 이 민정문서라고 하는 건 신문학 때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신라 시대에 계속 간통되었던 그런 문서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학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국학. 그러니까 어떤 교육기관을 만든 거죠. 국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교 공부 열심히 해서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를 만들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왕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효심이 깊어요. 아버지가 문무왕이잖아. 아버지가 왜 동해바다의 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절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그곳에 오셔서 가끔 쉬세요. 라고 해서 뭘 만드냐면 가문사라는 것을 하나 만듭니다. 가문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주 그쪽에 가시면 간포 쪽에 가시면 볼 수 있는데 이 가문사와 대왕암에 있는 이 용이 연결이 되겠죠. 이 용이 연결이 되는데 이 가문사 이 신문왕이 이제 이쪽 그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이쪽 바닷길을 자주 가요. 자주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동해바다의 용이 신문왕한테 선물을 하나 줘요. 아마 아버지였던 것 같아. 문무왕이 그 아버지가 용으로 변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만파식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파식적. 만파식적은 뭐냐면 바로 외적이 쳐들어오면 자동으로 그냥 삐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울린다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외적이 쳐들어오는 걸 미리미리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왕암, 만파식적, 가문사
이게 다 그런 외침에 대한 외적의 어떤 그 침입을 막기 위한 어떤 그 당시 신라인들의 어떤 염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무왕, 신문왕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이 통일신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영원한 건 없어요. 항상 잘 나가지 않아요. 항상 쭉 좋은 게 있으면 결국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기로 접어듭니다. 말기로 접어드니까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중앙에서는 큰일 났다 이거. 서로 왕이 되겠다고요. 이 진골 귀족 간 왕이 다툼.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집니다. 왕위 다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나라 망해요. 예, 망하는 세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여러분들 지방은 통제가 안 돼요. 지방은 통제가 안 되니까 백성들, 이 백성들은 여러분들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나라가 망할 때는 똑같아. 백성들 들고 일하는 거.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거거든요. 이때 일어났던 난이 뭐였냐면 바로 원종이라는 사람하고 에노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던 원종, 에노의 난. 중앙에서는 서로 싸우니까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에서 중앙 이제 지금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왕을 한번 해볼까? 지방에서도. 그들이 뭐냐면 바로 호족이에요. 바로 이런 호족들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호족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 호족들에게 어떤 그 아이디어 뭐 어떤 그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 됩니까?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호족과 연결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육두품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육두품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육두품 출신들. 자, 여러분들 제가 신라에는 골품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신라에는 골품 제도. 이게 지금 다 아까 그 최초 진골 출신, 육두품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신라의 어떤 골품 제도. 골품 제도에서 나오는 건데 골은 제가 얘기했죠. 성골, 진골. 그런데 진골은 태종 무열 왕부터 쭉 진골 출신 왕이 됐고 품은 뭐냐면 경주 김씨가 아니야. 지배층, 귀족은 귀족인데 경주 김씨는 아니야. 그러니까 왕족이 될 수 없어.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 이런 사람들. 특히 그 두품들 중에서도 그 품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육두품이에요. 육두품. 육두품은요 정말 아무리 똑똑해도요 절대 경주 김씨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퍼. 내가 정말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꿈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야. 육두품의 대표적인 집안이 경주 최씨 집안이에요. 경주 최씨. 우리 경주 최씨의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최치원. 우리 할아버지. 제가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왜? 우리 할아버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잘 나와. 이 최치원의 그 글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토황소 경문. 유학생이거든요. 당나라 유학생. 근데 그때 이제 당나라에서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난을 일으킨 그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 글자를 쓴 거야. 근데 너무너무 멋졌대. 인기 짱이었대. 그래서 토황소 경문도 있고요. 그 다음이 개원필경. 개원필경과 같은 그런 저서를 남긴 인물이 바로 이 육두품의 대표적인 인물 최치원이다.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똑똑하니까 바로 이런 호족들의 어떤 그 전략 전술을 막 짜주는 거야. 이 호족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요. 어떻게 보면 초창기의 어떤 호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장보고 같은 인물이에요. 장보고. 바다의 신. 그죠? 완도 지역에다가
청해진을 설치해가지고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장보고 같은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뭐 후고구려를 세우고 후백제를 세우는 뭐 견원, 후백제 세우죠. 후백제 이 다 호족들이에요. 호족들. 그 다음이 궁예, 후고구려를 세우죠. 그리고 종국에는 얘들을 통일시키는 인물 바로 왕건.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왜 이게 장보고니 견훤이니 궁예니 왕건이 왜 이런 사람이 등장하냔 말이에요. 바로 중앙에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다 보니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차피 중앙의 지방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궁예 같은 경우는 독특하죠. 네. 궁예하면 미륵불, 관심법이 뭔지 알아?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죽어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궁예 같은 인물입니다. 네.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어쨌건 말기적 현상이에요. 나라가 지금 이제 1000년의 역사 신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중앙에서 서로 진골 귀족과 왕위 다툼이 벌어지면서 결국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됐죠? 아이고 김춘추가 이렇게 참 통일의 어떤 기반을 만들어놨는데 결국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서로 싸우면 되는 게 없습니다. 역사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우셔야죠. 그죠?